안녕하세요. 화학공학과 박사과정 김종만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논문은 전기 자동차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충전 상태 추정에 대한 하이브리드 데이터 드리븐 딥러닝 모델입니다. 저는 지금 삼성 SDI에서 근무하고 있고, 삼성 SDI에서 주로 배터리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논문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그리고 기존 방법들의 한계와 연구 목표, 그리고 세 번째 3절에서는 제안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데이터셋 구성과 학습 방법, 그러니까 실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다섯 번째는 성능 비교 결과, 여섯 번째로 결론 및 향후 방안,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논문 진행 방식에 따라서 논문이 진행되었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간단하게 포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확산과 함께 배터리 상태 추정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배터리 상태를 추정하는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배터리 상태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 있는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 충전 상태를 나타내는 SOC, 두 번째는 배터리의 열화 정도와 수명을 알 수 있는 SOH, 그리고 배터리가 낼 수 있는 출력을 뜻하는 SOP, 이 부분들이 있고, 배터리 상태 추정은 사용 중 배터리의 안전성과 잔여 수명 예측의 아주 기본적인 필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상태 지표 중에서도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뜻하는 SOC를 아는 것이 시작이면서 가장 필수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SOC 추정 방식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가 있는데 각각은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논문에서는 제안하고 있는 방법은 지식 보정 하이브리드 딥러닝 모델이라는 방법인데 실제 필드에서 전기차가 사용될 때는 어떤 모델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충분한 데이터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서 SOC 추정의 정확도를 올리기 위한 방법이 되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방법을 융합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theory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기존 방법들 각각에 대한 한계와 이런 한계를 이겨내기 위한 본 논문의 연구 목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SOC 추정 방법들의 한계는 세 페이지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처음부터 사용되어 왔고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클론 카운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일정 시간 동안 흐른 전류량을 적분해서 전류량을 적분했다는 얘기는 곧 용량을 뜻합니다. 이 값을 통해서 SOC를 계산하는 것으로서 아래 식과 같이 간단한 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식을 잠깐 설명드리면 초기 상태, 그러니까 처음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은 영초 상태에서의 SOC에서 배터리를 점차 사용하면서 어떤 그 시간에 따른 적분, 그러니까 배터리를 점차 사용한 양을 다시 음, 용량으로 나누면 이게 곧 그 SOC와 같은 단위가 되는데 이 부분을 빼줌으로써 시간에 따른 SOC를 추정한다는 방법입니다. 매우 간단하고 개선 속도는 빠르지만 단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누적된다는 부분인데 즉 그 배터리가 열화되고 또 배터리 팩 내에서 셀이 불균형하고 또 셀 내부 저항이 변화가 생기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배터리 상태가 점차 열화가 돼서 나중에는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되겠고, 또 측정 결과에 상당한 의존성이 높은데 측정 오차가 생기게 되면 바로 결과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우 큰 오차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법은 배터리의 고유 특성인 OCV라고 하는 값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OCV는 오픈 서킷 볼티지라고 해서 배터리 소재나 설계가 정해지면 갖게 되는 고유한 특성치입니다. 이 배터리의 고유한 특성치와 SOC를 사전에 특성 복선을 만들어 놓고 이제 배터리 사용 중에 SOC를 추정하는 방법인데, 비교적 정확한 배터리 고유의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SOC 측정이 가능하지만, 단점은 완전 정지 상태에서만 쓸 수 있는데, 즉 그 배터리를 사용해서 운전을 하거나 충전을 할 때는 사용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근데 또 긴 배터리 휴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OCV와 SOC 곡선은 배터리가 사용됨에 따른 열화나 사용된 사이클 수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또 온도에 따라서도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변수들은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과 같이 점차 신뢰성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델 기반 방법과 데이터 기반 방법의 한계 부분입니다. 모델 기반 방법은 배터리 내부 동작을 수학적 모델링으로 표현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주로 배터리 내부 동작을 그 전기 등가 회로를 구성해서 하는 ECM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의 고유한 전기화학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전기화학 모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은 물리적 의미를 반영했기 때문에 정확도가 매우 높고, 그리고 배터리 상태의 변화, 즉 열화를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ECM 모델은 전기화학 모델에 비해서 비교적 단순한 모델인데, 이 ECM 모델은 온도와 열화 반영이 쉽지 않고, 그래서 장기 신뢰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계산량이 좀 적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장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한 중간 정도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교학 모델은 배터리 특성을 잘 반영할 수는 있지만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정교학 모델을 구성하는 파라미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70여 가지 정도로 많아서 그 파라미터 결정을 위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 방법은 어, 본 수업에서 주로 다루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건 사전 학습이 당연히 필요하고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잘 맞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계산량도 학습에는 시간이 들지만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서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사용 중에 특히 전기 자동차 각각에 대한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적화 오류가 있고, 또 학습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해당 전기차에 대해서는 적응력이 부족해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장단점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가장 흔하게 초기에 사용했던 클론 카운팅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그래서 실제 전기차 그의 적용이 매우 용이하다. 이 용이하다는 부분은 전기 자동차 안에 어, 이런 계산을 위한 하드웨어를 장착하는 건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계산량, 그리고 빠른 계산이라는 건 상당히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런데 한계는 점점 오차가 누적되면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 OCV 기반은 정지 상태에선 정확하지만 정지 상태가 아닌 대부분의 자동차 사용 중에는 적용이 좀 어렵고, 온도와 그리고 앞에 열화라고 했던 그런 배터리 노화의 영향이 크게 반영되나 그 반영을 하기 힘들다, 그런 단점이 있겠고, 모델 기반은 정확하지만 계산량이 많아서 실제 적용엔 쉽지가 않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은 다양한 상황을 학습을 해서 미리 준비할 수는 있지만 대규모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자동차를 그 학습되지 않는 상황, 뭐 온도라든가 아니면 운전자의 습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잘 맞추기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본 논문의 핵심에 해당하는 제안하는 하이브리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SOC 예측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중에 세 번째, 네 번째를 융합한 것으로서 물리 기반 모델과 데이터 기반 모델을 융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 기반 모델의 정확성과 데이터 기반 모델의 그 효율성 이런 부분을 융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네 가지 단계로 전체 흐름이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확보 가능한 주행 데이터 기반으로 그 물리 기반 모델인 전기, 화학, 열 모델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모델의 파라미터를 우선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최적의 파라미터 결정할 때는 음, AI 알고리즘 중 하나인 지네틱 알고리즘을 활용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여 가지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사람이 매번 결정하기는 한계가 있고 또 자동차 안에 내장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방법이 필요해서 지네틱 알고리즘을 활용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진 시뮬레이션 모듈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로 확보하지 못했던 다양한 조건에 대한 합성 데이터, 신세색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 번째 단계에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SOC를 예측하게 되는데 이 딥러닝 모델이 학습하는 데이터를 풍부하게 해주는 그 단계가 1, 2단계가 되겠습니다. 3단계에서 딥러닝 모델은 그 RNN과 LSTM, GRU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했는데 이 전기자동차 데이터는 시간에 따른 그 프로파일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에 많이 사용하는 LSTM 모델 계열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예측 결과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음, 히만 필터라는 또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본 논문의 하이브리드 방식에 대해서는 아주 개념도를 아주 잘 논문에서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된 그 이유가 되겠는데 이 그림 하나만 보면 이쪽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다니는 회사에서 어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그 제 바로 위에 있는 팀장님한테 이 논문을 보여드렸었는데 보자마자 이 논문의 가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효과적으로 도식도를 한 부분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드라이빙 사이클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기 자동차에서는 25도씨 정도, 그러니까 상온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얻을 수 있지만 간혹가다 사용하는 그 영하, 영하 10도 아니면 0도 그리고 좀 저온에 해당하는 10도 이런 데이터는 충분하게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모델에서는 25도씨에 해당하는 그 풍부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전기화학 열 모델을 지네틱 알고리즘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결정했고 이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해서 그 신세tic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는 전체 온도 영역에 대해서 풍부하게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이 SOC 예측의 핵심이 되는 딥러닝 모델에서는 그 초기에 25도씨에만 있었던 데이터를 전체 온도 범위에서 확보함으로써 예측 성능을 크게 올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SOC를 추정하기 위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칼만 필터를 이용해서 코드를 이제 완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험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셋 구성과 학습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셋은 미국에서 공개한 퍼블릭 DB를 활용했고, 이때 배터리는 일본의 파나소닉에 있는 원형 데이터 18650이면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그 건전지 모양인데 좀 크기가 큰 건전지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런 배터리를 사용했고 온도 조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하 10도에서 25도까지,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하게 10도씨에서 사용하다 23도씨로 배터리 사용 온도가 환경이 바뀌었을 때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조건에 대해서 데이터셋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은 실제 데이터 기반 학습과 시뮬레이션 데이터 기반 학습으로 이제 나눴는데, 여기 보시면 좀 이니셜로 알기 쉽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 그 알고리즘 3개에 i가 들어가는 부분은 불충분한 그런 데이터로 학습한 경우, 그리고 s가 들어가는 부분은 충분한 데이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퍼블릭 DB, 미국 퍼블릭 DB에는 데이터가 실질적으로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그 시뮬레이션과 딥러닝을 융합한 것으로서 첫 번째 불충분한 데이터에서 그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세 번째 날리지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그런 딥러닝 모델에 사용한다 그래서 K가 붙었습니다. 층 모델에 사용된 데이터를 왼쪽 그림과 같이 또 알기 쉽게 도식화도를 해주었고, 또 전기화학 열 시뮬레이션 모델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그런 알고리즘도 오른쪽과 같이 순서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지네틱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그 알고리즘의 평가를 평균 제곱 오차 개념을 사용했다라는 부분은 본 수업을 들으면서 요 수식이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러닝 모델 학습 과정도 본 수업을 통해서 이 노드들과 이런 관계들을 수업을 들어서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뭐 손실함수 개념에서 사용하는 거는 MAE, 앞서 모델 파라미터는 평균 제곱 오차를 사용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MAE를 사용해서 딥러닝 모델의 학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온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불충분한 데이터로 학습한 딥러닝 모델, 그리고 충분한 데이터로 학습한 딥러닝 모델, 그리고 지식 보조,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활용한 신세대 DB를 활용한 딥러닝 모델 예측 결과, 이런 조합에 대한 성능 비교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사용 온도별로 비교했을 경우에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논문이 평균 오차 4% 이내로 비교적 정확하게 달성하였고, 하지만 영하 10도씨는 좀 신뢰도가 많이 확보를 못했고, 그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데이터로 학습한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활용이 어렵지만 퍼블릭 DB에는 있는 그 충분한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에 근접한 성능을 보인다. 이런 결과를 얻었고, 특히 온도가 한 10도씨에 사용하다가 23도씨로 올라갔는데, 실제 배터리를 사용하면 배터리 사용 중에 발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요즘 뭐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에서 사용하더라도 사용 중에는 상당히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온도가 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한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보다도 제한한 모델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라고 하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 양을 늘려가면서 이 딥러닝 모델과 그 제안한 모델 비교도 마지막에 했는데 그 기존 데이터 방법이 그러니까 딥러닝으로만 그 풀 데이터, 실측 데이터를 이용한 딥러닝 모델이 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능가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 조건, 온도 조건 이상의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뭐 많은 데이터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제안한 방법이 상당히 유효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능 비교 결과를 마쳤습니다. 모델 성능 비교 결과는 총 5페이지 걸쳐 요약 정리하였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그 그래프와 비교가 있었는데 좀 핵심적인 것만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SOC 예측 오차 비교를 앞에 얘기한 것처럼 충분한 데이터, 불충분한 데이터, 그리고 논문에 제안한 날리지 어시스턴트 방법 이렇게 SIK 요 이니셜이 붙어 있는 방법을 비교했고 오른쪽 표와 같이 그림과 같이 불충분한 데이터는 오차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충분한 데이터하고 이제 본 논문 제안 방식은 좀 비슷한 그리고 뭐 알고리즘에 따라서는 좀 서로 조금씩 다른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세한 그 정확도 그러니까 오차율이죠. 오차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우선 그 병원에서 영하 10도에 하고 0도를 비교를 해보면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경우는 당연히 이 경우에도 잘 매칭이 됐는데 불충분한 데이터로 한 경우에는 상당히 정확도가 크게 벗어나는 결과를 얻었고 본 논문 제안 방식은 그래도 불충분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함으로써 중간 그림보다는 훨씬 오차가 적은 결과를 얻었지만 충분한 데이터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그런 결과를 얻었는데 특히 영하 10도에서는 오차율이 사용 시간 초기에는 좀 오차가 좀 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영상 운동에서의 그 모델별 예측 오차 비교 결과인데 영상인 경우에는 충분한 데이터를 학습한 경우와 본 논문 제한 방식을 이용한 경우 정확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고 불충분한 데이터를 활용한 경우에도 오차가 많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 제한 방법이 충분한 데이터를 이용한 그 딥러닝 모델에 못지않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사용 온도가 변화되는 경우에 대한 예측 결과는 불충분한 데이터에다 시뮬레이션을 합친 하이브리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학습한 경우보다도 오히려 정확도가 더 높은 그런 결과를 얻었고 이 부분이 다양한 사용 조건, 실질적으로는 온도가 상당히 변화가 크고 그리고 사용자의 운전 패턴에 따라서 운전 성향에 따라서도 다양한 그 배터리 사용 이력이 남게 되는데 이렇게 음, 이런 실제 현상에 대해서 시뮬레이션과 딥러닝을 하이브리드한 방식이 잘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에서는 수업에서도 교수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이런 제한 방식이 어느 상황에서 유효한지 그 실제 충분한 데이터로 학습하는 경우는 물론 가장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럼 데이터가 어느 정도로 이제 하나씩 빼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데이터에서 온도 조건을 하나씩 빼가면서 제한한 방법하고의 비교를 했는데 그 본 논문의 제한 방식은 오차율에서는 뭐
온도를 하나씩 빼든 뭐 어쨌든 큰 차이는 없는데 데이터만 가지고 실측 데이터만 갖고 학습을 하는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는 이렇게 데이터 하나 빠짐에 따라서 오차율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략 온도 데이터가 세 가지 정도의 온도에 대한 그 데이터를 확보했을 경우가 유사하였고, 그것보다 적어지게 되면 그 본 논문 제한 방식이 훨씬 정확도가 높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성능 비교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 논문의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논문의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소량 데이터만으로도 신뢰성 높은 SOC 추정이 가능하다. 즉, 시뮬레이션과 딥러닝을 결합해서 온도 변화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실시간 최적화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인데, 이 클라우드가 언급된 이유는 어, 딥러닝이든 시뮬레이션 기반이든 결과적으로는 그 전기 자동차에 내장된 하드웨어만으로는 구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를 통한 통신으로도 가능하게 지금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클라우드를 할 때도 완전한 데이터는 얻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시뮬레이션과 딥러닝을 결합한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충분히 실시간으로 사용 가능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논문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향후 연구는 앞서 결과 비교에서 나왔던 것처럼 영하 온도에 대한 대응 강화인데, 이 부분은 영하일 경우에 열 시뮬레이션 모델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하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좀 더 개선하는 그런 연구를 하겠다는 내용과, 그리고 다양하게 결핍되는, 앞서 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운전자가 각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당연히 충분한 데이터, 여러 상황에 대한 데이터가 사전에 확보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결핍된 데이터에 대해서 이 본 논문에 제안하는 융합 방식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논문을 마쳤습니다. 이거는 이제 논문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논문 내용 외에 저의 이제 개인적인 제안 내용이 되겠는데, 좀 논문에 대한 추가 고찰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 배터리 전문 회사인 삼성 SDI를 다니고 있고, 또 연구소에서 이러한 그 시뮬레이션과 딥러닝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다양한 이제 예측 모델과 적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배터리 필드에서의 예측도 하고 있고, 배터리 제조 공정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는데, 어, 사실은 뭐 아무래도 그 회사에 이 관련 회사에 있기 때문에 논문에서 제공한 것보다는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이런 많은 논문에서 활용되는 공개 데이터는 실제로 뭐 저희가 데이터는 많지만, 이런 퍼블릭 데이터의 특징은 그 양과 질에서 검증된 데이터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상적으로 밖에 얻을 수 없는 데이터가 되겠고, 통제된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루는 데이터에 비해서는 깨끗한 데이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보다는 실제 필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데이터 자체가 좀 결측이 많은 그런 형태입니다. 양은 많지만 품질은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체가 훨씬 복잡하고, 이런 논문의 모델들이 실제로는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방법을 제가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실제 리얼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해 보고, 실제 데이터에 유용한 방법을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지금 대학에서는 이제 회사 데이터를 이용해서 논문 쓰는 부분은 많은 제약이 있어서
제 논문을 쓰는 부분에는 저도 퍼블릭 데이터를 써야 되겠지만, 이제 회사에서 연구할 때는 요 말씀드린 것 같은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세릭 데이터를 생성하는 더 좀 진보된 시뮬레이션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제가 속한 이제 부서에는 이제 논문에 사용한 것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고 더 훨씬 발전된 형태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좀 오래되고 좀 논문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건 좀 저희 부서에서 갖고 있는 더 높은 수준의 모델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에 내장하고 있는 그런 하드웨어도 뭐 양자 컴퓨팅이니 이런 게 만약에 발전한다면, 그 이렇게 보면 시뮬레이션이나 딥러닝에 무거운 모델을 돌릴 수 있는 여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전기차 내부에서 이런 학습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모델들은 배터리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아야 이제 사용 가능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배터리 전문 회사를 다니고 있고, 또 이 논문을 지도한 교수, 그러니까 이 논문은 이제 연세대에서 나온 논문이긴 한데, 두 번째 공동 지도 교수라고 할지 저자라고 하는 그분이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두 번째 저자에 해당하는 그 연구실에 제가 박사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을 바탕으로 좀 발전시키는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좀 교수님께도 말씀을 하였고, 좀 시도를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이번 수업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